네, 맞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그 JWO님이 쓰신 자료인데요. 수로남수에 관한 연구,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보니까 약수의 개수, 타우 n이라고 하죠. 그리고 약수의 합, 시그마 n, 또 서로 다른 소인수의 개수, 오메가 n, 심지어 약수 제곱의 합, 시그마 2n까지 이런 함수들 관계랑 부등식을 다루고요. 바닥함수, 그 스몰 x, 이것과의 연결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좀 재밌는 건 저자분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다 이미 알려진 결과였다. 이렇게 밝히셨어요. 그래도 그 관계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수학적인 관계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통찰들, 또 그 아름다움을 같이 발견해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선 제일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약수의 개수, 타우 n하고 약수의 합, 시그마 n 관계부터 시작해보죠. 자료를 보면 n이 2 이상일 때 항상 시그마 n이 타우 n 루트 n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약수의 합이 개수보다 루트 n배를 기준으로 더 빨리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아이디어가 재밌어요. 보면 n의 약수 d가 있으면 항상 d분의 n도 약수잖아요. 이 둘이 쌍을 이루죠. 이 쌍 d분의 n에다가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 아시죠?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. d 플러스 d분의 n이 2두 이상을 항상 루트 d분의 n, 그러니까 루트 n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. 이걸 모든 약수쌍에 대해서 적용해서 다 더하면 시그마 n은 타워 n 루트 n이라는 관계가 나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근데 왜 항상 크다? 그러니까 등호 없이 요로만 쓰는 건가요? 등호가 성립할 때도 있지 않나요? 네, 좋은 질문인데요. 등호가 성립하려면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에서 d 이퀄 n디어야 하잖아요. 모든 약수 d에 대해서요.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상 n이 완전 제곱수고 약수가 루트 n 딱 하나뿐일 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1이라는 약수도 있고 또 1 외에 다른 약수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 d랑 nd가 다른 쌍들이 무조건 생기거든요. 그 경우에는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 안 하고 합쪽이 더 커지게 돼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그마 n이 타우 n 루트 n보다 커지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완전 제곱수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 크기의 약수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 합이 개수의 루트 n 곱한 것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. 이런 거네요. 음, 약수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 합이 훨씬 더 뭐랄까 풍성하게 증가하는 느낌이네요. 루트 n배 이상으로요. 좋습니다. 그럼 다음은 약수의 합 시그마 n이랑 서로 다른 소인수의 개수 오메가 n, 이걸 연결하는 부등식인데요. 오메가 n 로그 2의 시그마 n, n이라고요.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? 네, 이건 그 n의 서로 다른 소인수가 많아질수록, 그러니까 오메가 n 값이 커질수록요. 시그마 n, n, 이걸 평균 약수 크기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 값의 로그 값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. 증명 과정을 보면 소수거듭 제곱 pk에 대해서 시그마 pk가 이 pk보다는 작다는 상한값을 이용하고요. 또 시그마 함수가 곱셈적 성질,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 하잖아요. 아, 네네. 시그마 mn 이퀄 시그마 n, 시그마 m 되는 거요. mn 서로소일 때. 그렇죠. 그 성질들을 잘 조합하면 중간에 시그마 n, 이 오메가 n, n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얻을 수 있어요. 이걸 정리하면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. 허허, 그렇군요. 소인수의 종류가 많아지는 게 수의 크기 대비 약수합의 비율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재밌습니다. 자, 이번엔 좀 더 독특한 함수인데요. 약수의 제곱의 합, 시그마 2n입니다. n이 2 이상일 때 타우 n, 루트 n, 시그마 2n, 셔의 작거나 같다, 타우 n n제곱 이런 관계가 있다는데 제곱의 합은 또 왜 보는 걸까요? 수학에서는 뭐랄까 대상을 좀 여러 각도에서 보려고 하잖아요. 시그마 2n도 그런 맥락에서 수의 약수 구조를 좀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. 왼쪽 부등식 타우 n, 루트 n, 시그마 2n 이거는 사실 방금 전에 봤던 시그마 n, 타우 n 하고요. 그리고 약수가 d일 때 d가 2 이상이면 당연히 d보다는 d 제곱이 크잖아요. 그래서 시그마 2n이 시그마 n보다 크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. 아, 그러네요. 시그마 n보다 시그마 2n이 크고 시그마 n은 타우 n 루트 n보다 크니까. 네.
그리고 오른쪽 부등식 시그마 2n 작거나 같다 타우 n n제곱. 이거는 더 간단한데요. 시그마 2n이 약수들의 제곱의 합이잖아요. 그 합에 있는 각 d 제곱을 그냥 가능한 제일 큰 값, 즉 n제곱으로 다 바꿔치기 하면 당연히 원래 합보다 크거나 같겠죠. 약수가 총 타우 n개 있으니까 타우 n n제곱이 되는 거고요. 아, 기본적인 관계들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거군요. 그래도 시그마 2n이라는 값을 타우와 n으로 만든 어떤 범위 안에 이렇게 딱 가두는 의미가 있네요. 네, 마지막으로 그 바닥 함수 로우 x 이용하는 표현법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. 로우 nk, 로우 n-1k 이 값이 k가 n의 약수일 때만 1이 되고 아니면 0이 된다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되게 재밌는 트릭인데 k가 n의 약수면 nk는 딱 정수가 되죠? 근데 n-1k는 정수가 아니거나 더 작은 정수가 되니까 그 바닥값의 차이가 1이 돼요. 반대로 k가 n의 약수가 아니면 nk나 n-1k나 소수점 아래는 다를 수 있어도 그 정수 부분, 즉 바닥값은 같게 되거든요. 그래서 차이가 0이 되고요. 와, 바닥 함수를 이렇게 수학적인 스위치처럼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기발한데요? 그렇죠. 그래서 이 바닥값 nk, 바닥값 n-1k 이걸 k = 1부터 n까지 쫙 더하면 약수일 때만 1이 더해주니까 정확히 약수의 개수 타워 n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k를 곱해서 즉 k 바닥값 nk, 바닥값 n-1k 이걸 k = 1부터 n까지 더하면 약수일 때만 k 곱하기 1이 더해지니까 약수의 합 시그마 n이 되는 거죠. 이야, 어떻게 보면 되게 이산적인 개념인 약수를 바닥함수라는 약간 연속적인 수의 성질을 다루는 도구로 표현했다는 점이 참 우아하게 느껴지네요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. 약수의 개수, 합, 서로 다른 소인수의 개수, 심지어 제곱의 합까지 어떻게 보면 정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을 연결하는 여러 부등식과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. 저자분은 이미 알려진 결과라고는 했지만 그 관계들을 하나하나 깔아가 보니까 수 안에 숨겨진 어떤 정교한 구조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본 바닥함수의 성질 같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도구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된다는 점도 참 인상적이죠. 이게 꼭 완전히 새로운 걸 발견해야만 수학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그렇네요.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자료에서는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아주 잘 활용했잖아요. 그렇다면 혹시 코시-슈바르츠 부등식이나 젠센 부등식 같이 또 다른 강력한 수학적 부등식들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 수론 함수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또 어떤 놀라운 관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